남들은 쉽게 잘하는데 내가 하면 실수도 많고 잘 못하고 있는 느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하는데도 매일 무언가 빠진 느낌.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많이 잃어가는 느낌도 듭니다. 오죽하면 가끔 내가 성인 ADHD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ADHD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를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자주 하는 실수들이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진짜 성인 ADHD일지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실수의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횟수가 정말 줄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고 나니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ADHD가 아니더라도 이건 우리는 너무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비슷한 실수를 많이 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와 개선 방안까지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 의식적으로 노력하신다면 분명 개선되는 것을 넘어 인생이 조금 더 순탄해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쉽게 하지만 ADHD는 어려워하는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일본에서 248만 조회수를 기록한 ADHD의 남자친구와 나 채널에 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면 ADHD 어른의 발달 장애의 영상을 참고해서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 꼭 무언가를 빠뜨린다. 다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행 다니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짐 챙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항상 무언가 빠뜨려요. 짐 싸는 거 1시간이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3, 4시간은 기본이고 다 챙겼다라고 하고 돌아서면 또 무언가 빠진 것 같고 가방을 다시 열어 뒤져보고 휴대폰에 적어놓은 리스트를 보다가 알람이 오면 또 멍하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드니 또 멍 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짐 싸는데 거의 하루를 다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챙기고 챙겼는데도 꼭 여행지에 도착하면 뭘 빠뜨렸더라고요. 하나면 다행인데 2개 혹은 3개씩. 아니 그거 그냥 준비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ADHD인 사람은 실행 기능, 즉 계획하고 정리하고 실행하는 뇌의 능력 자체가 약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두엽이라는 뇌 부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기억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ADHD인 사람은 이 영역에 신경회로가 덜 활성화되거나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할 경우 작업을 계획하고 완료하는 데 필요한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순차적 사고와 계획 수립,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리거나 실수가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작업 기억이라는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작업 기억은 단기적으로 정보를 머릿속에 유지하고 조작하는 능력으로 전두엽과 축두엽의 신경 네트워크가 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ADHD인 경우 이 회로가 비효율적으로 작동해 정보를 놓치거나 과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이럴 때 도움되는 방법으로는 먼저 체크리스트를 휴대폰이 아닌 종이에다 적습니다. 옷, 속옷, 세면도구, 스킨로션, 전자제품, 카드 및 신분증 이렇게 카테고리를 작성하고 아래에 줄줄이 세부사항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챙긴 물품은 챙길 때마다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또 준비물을 여행용 작은 가방에 옷, 속옷, 충전기, 세면도구, 스킨로션 등 물품별로 챙기는 게 작업 기억에 부담을 줄여 전두엽의 기능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짐을 싸는데 자주 어려움을 겪다 보면 짐을 정말 싸기 싫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계속 미룰 수가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날 밤 캐리어를 열어놓고 짐의 일부를 미리 챙겨 넣기만 해도 뇌는 이 작업이 곧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실행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 분비가 촉진되어 다음날의 행동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대화 중 계속 끼어든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끼어들기 시작한 나를 발견한 적이 있을까요? 한두 번이면 친구들도 이해해 주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만 좀 끼어들라고 하거나 불편한 내색을 하죠. 그제야 내가 또 끼어들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나중에 뒤에서 쟤 말할 때 너무 끼어들어서 대화하기가 싫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냥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도 할 수 있지만, ADHD를 가진 사람은 충동 조절이 어렵다고 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말로 내뱉고 싶다라는 욕구를 멈추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는 전전두엽의 충동 억제 회로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위의 기능이 미숙하거나 도파민의 분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러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가까웠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방법으로는 대화 전에 심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뇌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편도체에 불이 켜지면 스트레스나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그럼 이성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때문에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심호흡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하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면 메모를 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는 전전두엽의 작업기억 부담을 줄여 충동적으로 말하는 걸 막아줍니다. 세 번째, 회사 생활이 너무 어렵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프로젝트를 마감할 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팀장님이 이것부터 해서 바로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지금 하던 작업을 마저 끝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까먹고 놓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메모라고 적혀 있는 부분인데도 정작 메모를 무시하고 지나쳐 실수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 결과 누락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실수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니까 회사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쟤는 꼼꼼하지 않은 성격이거나 그냥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이런 실수는 ADHD의 작업기억 저하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한 작업기억은 쉽게 말해 단기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전두엽과 축두엽 간의 신경 네트워크에 의해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ADHD의 경우 이 회로의 비효율로 인해 정보 저장 용량이 낮아지고 동시에 여러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데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 중간에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실수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도움되는 방법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꼭 메모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작업 기억이 저하되어 요청한 내용을 쉽게 까먹거나 핵심을 놓칠 때가 많으니 메모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빠뜨리다 보니까 주변 동료들이나 GPT 같은 2차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는 자기 검토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 업무의 결을 가장 잘 아는 동료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번째, 매일 지각합니다. 5분만 걸으면 학교에 도착하는데, 차 타고 10분이면 직장에 도착하는데, 정말 가까이 사는데 늦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외출하기 전 준비하는데 실제로 한 5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항상 30분이면 돼 라고 말하면서 매일 지각하는 경험들도 많으시죠.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게으른 거잖아 라고도 볼 수 있지만, ADHD는 시간 감각이 둔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다음에 해야 하는 일 사이의 시간 흐름을 잘 못 느끼는데요. 이는 전두엽과 축두엽, 기저핵, 소뇌 같은 뇌 부위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해야 계획을 세우고 시간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데, ADHD인 경우는 이 기능이 약해 시간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도움되는 방법으로는 단계적으로 알람을 맞춘다거나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 등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들이 많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걸릴 거다라는 인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1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2-30분을 잡고, 30분 걸릴 것 같으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잡고 준비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고 제대로 객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집중이 너무 어렵다. 집에서 계획을 다 짜고 책상 앞에 앉아도 집중도 안 되고 스마트폰만 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은 왜 이리 시끄러운지 책을 읽으려 앉았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죠.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감상이 적기도 하고 침대 소파가 보이니 눕고도 싶습니다. TV가 눈앞에 있으니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보고 싶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야? 어지러운 환경에서도 잘하는 사람 많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ADHD는 시각과 청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감각 정보 처리에서 주의 필터링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시상, 해마 등의 통합 기능이 낮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책상, 무질서한 공간, 배경, 소음 등이 집중력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반대로 깔끔하고 제한된 자극 환경은 주의 집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도움되는 방법으로는 제가 자주 하고 있는 방법인데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침실에서는 휴식만 하고 작업은 정해진 공간에서만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을 켜 작업을 한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간과 행동의 연결을 명확히 하면 뇌는 특정 장소에서 자주 했던 행동을 기억합니다. 그럼 특정 장소에 가면 특정 행동이 나오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는 밖으로 나갑니다. 보통은 조용하거나 작업하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가죠. 저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헤드폰을 껴서 소음을 또 차단합니다. 작업하기 적합하거나 조용할수록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헤드폰을 끼는 행동 자체가 외부 조건을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을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 집중 상태 유지에 유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는 휴대폰을 없애고 가방에 넣어 놓거나 멀리 치워 놓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는 카톡을 로그아웃 시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집중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됩니다. ADHD는 단순히 게으름이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 차이에서 오는 신경 발달적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들이 전부 나와 같지 않더라도 일부 공감이 된다면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ADHD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에게 맞는 집중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환경을 설계하고 루틴을 만들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